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물질 변화입니다. 물질 변화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물리 변화. 이 물리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걸 말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들. 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모양만 변하는 거. 종이를 접는다. 모양만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상태를 변하는 거. 상태만 변하는 거.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런 거 상태만 변한 거죠. 그 다음에 확산. 냄새가 확산되는 거. 그 다음에 용해. 물질이 그냥 녹기만 하는 거. 이런 거는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물리 변화 예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화학 변화. 이 화학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화학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질이 변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나옵니다. 즉 새로운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구분을 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아이스크림 녹는다고 새로운 물질은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녹은 아이스크림이죠. 근데 여기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면 화학 변화다. 예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 예시는요. 연소입니다. 연소. 연료를 불태우는 거죠. 그럼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연소가 되면 빛도 발생하고 열도 발생합니다. 열과 빛이 발생해요. 이 연소 반응이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시다. 두 번째는 금속이 부식되는 경우입니다. 금속이 부식되게 되면 원래 금속이랑 다른 물질이 됩니다. 금속의 부식, 새로운 물질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그래서 액체 속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이 생성이 된다.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4번,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 요 4번. 이렇게. 그럼 이제 새로운 기체가 생기니까 화학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색깔. 색깔. 그 다음에 냄새. 맛. 이런 게 변하게 되면 화학 변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화학 변화의 예시들이고요. 꽤나 많죠. 중요합니다. 화학 변화의 예시를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건 뭐냐면 이 앙금 생성. 여기서 대표적인 앙금을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아이오딘화 납. 뭐라고요? 아이오딘화 납. 그럼 화학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납을 먼저 쓰고 납, 이가 양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아이오딘. 근데 아이오딘은 일가 음이온이어서 두 개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음이온부터.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얘는 물에 안 녹아요. 앙금입니다. 대표적인 앙금이에요. 두 번째, 염화은. 염화은은 화학식 이렇게 씁니다. 은을 먼저 쓰고요. 은 외우셔야 됩니다. 은.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염화은 이렇게 읽어요.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앙금이고요. 화학식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생기면 화학 변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여기입니다. 여기.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써볼 건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에 염산. 달걀 껍데기에 염산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달걀 껍데기에 염산 부으면 이산화탄소 나와요. 이게 조개 껍데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상처. 우리 상처난 곳에다가 과산화수소 바를 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 요거 바르면 산소 기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요 두 개 주의사항이에요. 이 두 개가 기체 발생하는 경우고 화학 변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 변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구분하는 거였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고. 주의사항. 헷갈릴 만한 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물에다가 황산구리. 요거 집어넣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이. 이렇게요. 그래서 색깔이 변했잖아요. 아, 물에 원래 그냥 투명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돼요. 아, 그래서 색 변화돼서 화학 변화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화학 변화가 아닙니다. 왜 파란색이 나타나냐면 구리 이온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구리 이온의 성질일 뿐입니다. 아,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리의 성질이에요. 구리가 물에 녹으면 원래 이래요. 아, 그래서 요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입니다. 그냥 물에 녹은 겁니다. 아, 그죠? 물리 변화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시는 탄산음료 우리가 깔 때 탄산음료 우리가 탁 까면은 기체가 발생하죠. 기체 발생. 아니 그래서 여기 기체 발생이 있으니까 탄산음료 딱 까면은 나오는 기체가 이제 화학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까면은 용해도 차이 때문에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녹아있던 기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기체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음료 속에 있던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용해도 차이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물리 변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학 변화가 아닙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요거는. 그죠? 물리 변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먼저 물질 변화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분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분자. 이 분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분자라는 표현이 원자들이 모여서 생기는 게 분자예요. 근데 분자는 물질의 성질, 요거. 이걸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얘를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고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분자다. 근데 분자는 물질 성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물분자죠. 물분자. 한번 그려볼게요. 물분자를. 물분자 그리면 여기에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두 개 붙었어요. 수소 이렇게 뿅, 뿅 이렇게. 이걸 물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물분자.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산소 원자 그리고 수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자들로 구성된 분자고요. 요거 하나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변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는 가까이 붙어 있어서 액체였는데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가 됐습니다. 아, 이런 걸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물리 변화. 아, 액체에서 기체가 됐네요. 상태만 변했네요. 그죠? 아, 상태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물리 변화할 때는 분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분자가 유지가 되잖아. 물 분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분자가 유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의 성질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물질 성질이 유지가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배열만 바뀌었어요.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어요. 뭐라고? 분자 배열이 변화. 아, 분자 배열이 바뀌면 물리 변화야. 아, 물리 변화가 뭐였다고? 성질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성질이 유지가 되려면 분자는 유지가 돼야지. 그지? 근데 거리만 바뀌었다.
이게 물리변화. 근데 화학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화학변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 빰빰. 산소가 두 개 붙었어. 이걸 뭐라고 해요? 산소 분자.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빰빰. 수소 두 개 붙었어? 이거 뭐라 그래요? 수소 분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 하고, 이러면 분자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자가 나타났죠. 새로운 분자. 이 새로운 분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학 변화라는 얘기지. 새로운 물질이 나왔다는 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즉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예요. 원자 배열이 변한 거죠. 왜냐면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 분자가 되니까. 그죠? 새로운 분자래. 그럼 원자 배열이 바뀐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 변화는 분자가 유지가 되고 화학 변화는 그 분자가 깨지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써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원자 종류 그리고 원자의 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수소 두 개 있었으면 여기도 이렇게 있는 셈이에요. 원자 종류, 수 이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든 원자의 종류나 개수 변하지 않습니다. 즉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보존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질 변화 그리고 분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학 반응식 쓰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화학식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가 항상 중요합니다.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소랑 산소를 합쳐서 물을 만들고 싶어요. 물 이렇게 이게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죠.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 그럼 이걸 화학식으로 옮깁니다. 수소는 이렇게 수소 분자 H2 이렇게 있고요. 산소는 O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성됩니다. 물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연결해지죠. 이렇게 지금 화학식 쓴 겁니다. 화학식 썼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개수는 어떻게 맞추냐면 거기에 원자의 종류 뭐라고? 원자 종류 그리고 수가 원자의 종류와 수가 얘가 반응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됩니다. 전이랑 후랑 같도록 맞춰야 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먼저 수소부터 볼까요? 수소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오케이. 근데 산소가 어때요? 여기 산소 두 개 있죠. 왼쪽에 반응 전에. 근데 오른쪽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두 개 해줘야죠. 이렇게 두 개. 그럼 산소 해결됐네.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 근데 수소가 이제 안 맞죠. 수소가. 오른쪽 보시면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총 H2O인데 여기 총 4개 있잖아. 수소가. 그죠? H2인데 여기 두 개, 이거 물 분자 두 개니까. 그죠? 수소가 4개. 그럼 여기도 4개 맞추려면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방금 한 개 개수 맞춘 겁니다. 화학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어떤 예시냐면 질소와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질소와 수소 합쳐서 암모니아 만들고 싶어요. 암모니아 이렇게. 그러면 이걸 화학식으로 씁니다. 질소 N2 그 다음에 수소 H2 암모니아 NH3 그래서 질소와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화학식 썼죠? 마지막으로 개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한번 맞춰볼 텐데 개수가 지금 여기 N2
여기 N.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에 반응 전에 2개 있으니까, 질소 2개 있으니까 여기도 질소 원자가 2개 있어야죠?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럼 질소가 2개가 됐네. 근데 수소가 안 맞죠? 왼쪽엔 수소가 지금 2개, 오른쪽엔 수소가 6개. 그죠? 수소 6개, 수소 3개 묶음이 2개 있으니까, 그죠? 수소 6개. 그럼 여기 6개 맞추려면 여기에 3, 요렇게 써줘야겠네요. 지금 한 개 개수 맞춘 겁니다. 그죠? 아, 요게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시.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과 산소가 되는 경우, 이런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과 산소가 되는 경우, 그럼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H2O2. 과산화수소, 과하게 산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산소가 하나 더 붙어있죠. 원래는 H2O여야 되는데 산소가 하나 더 붙어있죠. 과산화됐다. 산소가 과하게 있다. 하나 더 있다. 이게 분해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 그 다음에 산소,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개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수소 2개, 수소 2개. 수소 맞네? 근데 산소가 왼쪽에 2개 있는데 오른쪽에는 어때요? 여기 하나, 여기 2개. 3개 있어요. 아, 여기는 산소 2개, 여기는 산소 3개.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거 2개 그대로 두고 여기를 2 이렇게 주자. 그럼 산소가 4개 되죠? 오른쪽에. 반응 후에 산소 4개. 그럼 여기는 지금 산소 2개 있으니까 여기를 2배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산소 4개 됐죠? 그럼 이 과정에서 수소도 맞게 되네. 그지? 아, 수소 4개, 여기도 수소 4개. 아, 됐다. 그죠? 이렇게 맞춰가야 합니다. 반응 전과 후를 맞춰가야 된다.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종류 알 수 있어요. 종류. 뭐가 반응하고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그 종류를 알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분자의 종류. 분자의 종류, 그리고 분자의 수. 분자의 종류와 그 숫자를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원자 종류도 알 수 있어요. 원자 종류. 그리고 수를 알 수 있다. 아, 분자와 원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수비라고 표현하는데, 개수비. 이게 다른 말로 분자수비입니다. 분자수비.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서 배운 것 중에 암모니아 반응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암모니아 반응식. 암모니아 반응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암모니아 반응식. 질소에다가 수소가 합쳐집니다. 이렇게요. 합쳐져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암모니아가 생겨요. 이때 개수를 맞췄습니다. 개수 여기 질소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 있으려면 여기 숫자 2. 그리고 수소가 6개 됐으니까 여기도 6개 맞추려면 여기 숫자 3 이렇게. 여기가 숫자 2. 이렇게. 여기 수소 3에서 총 6개. 그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 종류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응물, 질소 분자. 그죠? 질소 분자. 그 다음에 이거 수소 분자.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합쳐져서 암모니아 분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화학식을 보고 이걸 알 수 있어. 질소 분자, 수소 분자 합쳐서 암모니아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응물 알 수 있고요. 생성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 몇 개 있어요? 질소 분자 몇 개 있어요? 1개. 아, 질소 분자가 뭐라고요? 질소 분자 1개가 반응했구나. 개수 알죠? 그 다음에 수소 분자 몇 개 반응했어요? 수소 분자 3개. 아, 3개. 질소 분자 1개, 수소 분자 3개가 합쳐져서 뭐가 생겼어요? 암모니아 분자 2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자의 종류도 알 수 있는데, 원자 종류. 원자 종류는 뭐냐면,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지금 질소 분자는 하나인데 N2잖아.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은 게 질소 분자니까 질소 원자가 두 개. N이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요? 수소 원자 총 6개. 그죠? 그럼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면 여기도 질소 2개, 수소 6개.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그죠? 여기랑 똑같아요. 얘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개수비. 개수비가 뭐냐면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인데 지금 질소 분자 몇 개예요? 한 개. 그 다음에 수소 분자 몇 개? 3개. 여기 3개. 그래서 몇 개 생겨요? 암모니아 분자 2개. 1대 3대 2의 개수비로 반응하죠. 이게 분자 수비랑 똑같죠. 분자 수비. 1개, 3개, 2개. 이 정보들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것만 보고 얘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는지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